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린 늘 똑같은 달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참 평온하고 고요하죠. 무엇보다 우리에겐 그저 죽어있는 돌덩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사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우리가 믿어왔던 그 평온함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쪼그라들고 있고 붉게 녹슬고 있으며 끊임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제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달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달을 이미 다 정복한 흥미로운 구석 없는 과거의 유물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탐사선들이 보내오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 교과서의 내용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달은 결코 멈춰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질학적으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태양계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거대한 비밀들을 숨기고 있죠. 우리가 알던 조용한 이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달은 상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미스터리한 공간입니다. 달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말, 처음 들으면 참 황당하게 들릴 겁니다. 그 거대한 천체가 어떻게 줄어들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선하고 팽팽한 포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포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우리가 아는 건포도가 되죠. 놀랍게도 지금 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물론 달은 과일이 아닙니다. 달의 내부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 그 열기가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달의 내부가 식으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달의 겉면인 지각은 마치 건포도 껍질처럼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달은 지난 수억 년 동안 약 50m 정도 둘레가 줄어들었습니다. 50m라고 하면 달 전체 크기에 비해 아주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천체에게 이 정도의 변화는 지질학적으로 엄청난 대격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는 달이 그저 굳어버린 화석 같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 즉 LRO, Lunar Reconnaissance Orbiter가 보내온 고해상도 사진들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깨뜨려 놓았습니다. 사진 속 달의 표면에는 마치 누군가 거대한 쟁기로 밀어붙인 듯한 기묘한 형태의 절벽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엽상절벽 로바티 스카프스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벽들이 생겨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달이 수축하면서 내부 면적은 좁아지는데 겉을 감싸고 있는 딱딱한 지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지각이 뚝 부러지면서 한쪽 지각이 다른 쪽 위로 올라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계단 모양 절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흔적이 아닙니다. 이 절벽들은 아주 날카롭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운석들에 의해 이미 깎이고 평평해졌어야 합니다. 즉, 이 절벽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나 아주 최근까지도 활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기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달의 대지 위에서 갑자기 땅이 뒤틀리며 거대한 바위 절벽이 솟구쳐 오르는 광경을 말이죠. 우리가 지구에서 겪는 지진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일 겁니다. 지구는 지각판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지진을 일으키지만 다른 몸집 자체가 줄어들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 달의 수축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달에 다시 가려 하고 있고
이번에는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기지를 짓고 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기지를 지으려고 점 찍어둔 남극 근처에서 이런 지각 변동이 가장 활발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달이 쪼그라들면서 생기는 이 주름들은 단순히 보기 흉한 흉터가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고 뒤틀린다는 건 그 지역이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 지대라는 뜻입니다. 달의 지각은 지구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딱딱하며 부서지기 쉬운 구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수축에도 지각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달을 정복해야 할 대상 혹은 자원을 캐낼 광산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역동적인 존재였습니다. 수억 년 동안 서서히 몸을 웅크리며 식어가고 있는 달의 진실. 이 50m의 수축은 우리가 달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과연 이 흔들리는 땅 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달이 보내는 이 위험한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걸까요? 달의 껍질이 깨지며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절벽들은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더 큰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달이 쪼그라들면서 생기는 이 엄청난 압력은 달 내부에 숨겨진 또 다른 무엇을 자극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진동은 달의 표면 아래에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달이 건포도처럼 쪼그라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달이 숨기고 있는 수많은 비밀 중 겨우 첫 번째 장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달의 깊숙한 곳, 그 진동의 심장부로 이어집니다. 달이 쪼그라들면서 지각이 뒤틀리고 거대한 절벽이 솟구친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즉 달 지진, 문퀘이크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구에서 지진은 무척 공포스러운 존재지만 적어도 지구는 그 진동을 스스로 잠재울 줄 아는 행성입니다. 지구가 품고 있는 물과 습기, 그리고 부드러운 지각층이 마치 스펀지처럼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의 지진은 보통 몇 초, 길어야 몇 분이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달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달에는 진동을 흡수해줄 물도, 부드러운 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의 내부는 극도로 건조하고 딱딱하며 마치 거대한 유리 덩어리나 금속 종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성당의 종을 망치로 세게 내리쳤을 때 그 울림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종 자체를 끊임없이 흔드는 광경을 말이죠. 달이 바로 그렇습니다. 달에서 지진이 한번 터지면 그 진동은 달 전체를 타고 흐르며 수십 분, 심지어는 1시간 넘게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폴로 임무 당시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설치했던 지진계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데이터들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데이터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의 지진 중 일부는 리히터 규모 5.5에 달할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규모 5.5면 지구에서도 건물의 벽에 금이 가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일 정도의 가볍지 않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동이 10분도 아니고 1시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서 있는 우주 비행사나 우리가 앞으로 지을 달 기지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지진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달의 수축 현상입니다. 달이 식으면서 몸집을 줄일 때마다 지각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쩍쩍 갈라지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두 번째는 지구의 영향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의 중력이 달을 끌어당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조성력이 달의 내부를 쥐어짜듯 뒤틀어 놓습니다.
마치 고무공을 손으로 꽉 쥐었다 폈다 할 때 공 내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천발 지진이라 불리는 얕은 곳에서의 떨림입니다. 달 표면에서 불과 28한 30km 깊이에서 발생하는 이 지진들은 그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지속 시간도 깁니다. 어떤 지진학자들은 이 현상을 보며 달의 지각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달의 토양은 레골리스라고 불리는 아주 고운 먼지와 파편들로 덮여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이 가루들이 마치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유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줄 알았던 땅이 순식간에 늪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달을 죽어있는 돌덩이라고 부르며 아주 정적인 곳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진계가 기록한 달의 심장 박동은 결코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달은 지금도 끊임없이 신음하며 떨고 있습니다. 이 떨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의 기지를 건설하고 정착하려 할 때 가장 큰 적은 우주 방사선이나 운석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딛고 서 있을 그 땅 자체가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처럼 지질 활동이 활발한 행성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기도 없고 물도 없으며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다고 믿었던 달에서 이런 강력하고 긴 진동이 관찰된다는 건 달 내부의 엔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무언가가 달의 중심부에서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그 에너지가 표면으로 분출되면서 달의 얼굴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진동의 비밀을 풀지 못한다면 인류의 달 거주 계획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지점이 안전한지, 어느 정도의 진동을 견뎌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달로 향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달은 조용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지금도 수천, 수만 번의 진동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동이 단순히 식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마지막 몸부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달의 또 다른 생명력의 증거일까요? 달의 불안정한 대지는 우리에게 그곳이 결코 만만한 정착지가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땅 위에서 우리는 또 다른,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공기도 없는 달에서 발견된 녹의 흔적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달이 붉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과연 산소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녹이 새울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달의 화학적 미스터리로 이어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각이 뒤틀리는 현상만으로도 달은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달이 숨기고 있는 기괴한 변화는 물리적인 움직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의 표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녹, 루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녹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비바람에 노출되어 붉게 변한 오래된 철조망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낡은 닷 같은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지구에서 무언가 녹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철, 물, 그리고 산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아는 붉은색 산화철, 즉 헤마타이트의 헤마티테아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도 없고 액체 상태의 물도 없으며 산소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 달에서 이 붉은 녹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불이 붙을 수 없는 진공 상태에서 촛불이 타오르는 것을 본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발견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 찬드라야안 2호안은 달 표면의 광물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달 광물 매핑 장치 M3를 싣고 달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 장치가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던 하와이 대학교의 슈아이 리 박사와 연구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의 고위도 지역, 특히 극지방 근처에서 헤마타이트의 명확한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달에 철 성분이 풍부한 암석이 많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산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달은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태양풍을 맞고 있습니다. 태양풍은 주로 수소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는 산소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즉, 산소가 결합하려 해도 수소가 이를 방해하고 산소를 떼어내 버린다는 뜻입니다. 달은 화학적으로 녹이 세울 수 없는 구조를 넘어 녹이 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붉은 녹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샅샅이 뒤진 끝에 찾아낸 범인은 놀랍게도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리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이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은 태양풍에 밀려 밤의 방향으로 길게 늘어지는데 이를 자기권 꼬리 magneto tile라고 부릅니다. 달은 매달 한 번씩 약 사흘 동안 이 지구의 자기권 꼬리 속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의 자기권이 태양풍의 수소 폭격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녹이 생길 수 없습니다. 산소가 필요하죠. 과학자들은 지구 상층 대기에 존재하던 희박한 산소 분자들이 이 자기권 꼬리를 타고 달까지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내뱉은 미세한 산소들이 달의 표면에 조금씩 배달되었고 그 산소들이 달의 철 성분과 만나 아주 천천히 녹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달은 지구와 완전히 단절된 외로운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달은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숨결을 받아먹으며 함께 늙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에 아주 일부가 달로 건너가 그곳의 색깔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산소는 지구에서 온다 쳐도 녹이 슬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인 물은 어떻게 해결된 걸까요? 달의 극지방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하지만 녹이 발견된 지점들이 꼭 얼음이 있는 곳과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달 표면에 도달한 먼지 입자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에너지나 달 표면에 숨겨진 아주 극미량의 수분 분자들이 이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달의 극지방에서 발견된 이 붉은 녹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정복했다고 믿었던 달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지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연결고리 뒤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어두운 미스터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소의 공급원이 지구라면 왜 달의 뒷면보다 앞면에서 더 많은 녹이 발견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화학 반응은 없는 걸까요? 달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달의 표면 아래에는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을 비웃기라도 하듯 달의 남극 깊숙한 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의 금속 덩어리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녹슬어가는 표면 아래 달은 대체 무엇을 품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달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달 표면이 붉게 녹슬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기묘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깊은 지하에 숨겨져 있습니다. 달의 겉모습은 그저 메마른 먼지와 바위로 뒤덮인 평범한 천체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이 달의 중력을 정밀하게 측정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데이터가 튀어나왔습니다. 달의 남극,
그 영원한 어둠이 깔린 지하 깊숙한 곳에 무언가 엄청나게 무겁고 거대한 물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미스터리의 무대는 남극 에이킨 분지 사우스폴 에이트켄 베이슨라고 불리는 거대한 구덩이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달에서 가장 큰 구덩이가 아닙니다. 지름이 무려 2,500km, 깊이는 13km에 달하는 태양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고 깊으며 가장 오래된 충돌 흔적 중 하나입니다. 워낙 거대해서 달의 뒷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죠. 그런데 나사의 GRAIL 탐사선이 이 지역 상공을 지나며 중력을 측정하던 중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구역에 진입하자 탐사선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끌려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마치 지하에 거대한 자석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지하 수백 킬로미터 지점에 밀도가 아주 높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의 질량 덩어리가 묻혀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고요? 수치로 표현하면 약 278경 킬로그램입니다. 경이라는 단위는 우리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숫자입니다. 1조의 100만 배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달의 지각 아래에 떡하니 박혀 있는 셈입니다. 크기로 따지면 하와이의 빅아일랜드보다 5배나 더 큰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달의 내장에 박혀 있는 꼴입니다. 대체 이 거대한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약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태양계는 아주 혼란스러운 곳이었고 수많은 소행성이 행성들과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금속성 소행성이 달의 남극을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소행성의 핵심인 금속 핵이 달의 지각을 뚫고 들어가 내부 마그마층에 그대로 박혀버렸다는 이론입니다. 보통은 이런 무거운 금속 덩어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의 중심부인 핵으로 가라앉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덩어리는 마치 끈적한 꿀 속에 갇힌 파리처럼 달의 멘틀 상부에 그대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달의 탄생 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온통 뜨거운 마그마로 뒤덮인 마그마 바다 상태였습니다. 이 바다가 서서히 식으면서 무거운 광물들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이때 특정 금속 산화물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뭉쳐지면서 거대한 층을 형성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가설이 맞든 간에 이 질량 이상 (mass anomaly) 현상은 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내부 구조를 가진 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의 존재는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달 탐사 계획에 아주 실질적인 위협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내뿜는 강력한 중력은 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들의 경로를 미세하게 뒤틀어 놓습니다. 만약 이 중력의 편차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낼 탐사선은 엉뚱한 곳에 추락하거나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금속 덩어리가 소행성의 파편이라면 그 안에는 인류가 우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희귀 금속과 자원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마다 보는 저 아름답고 은은한 달빛 아래 실제로는 하와이 섬보다 몇 배나 더 큰 거대한 금속 괴물이 숨죽인 채 박혀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수십억 년 전 우주에 격렬했던 전쟁의 흔적이자 달이 품고 있는 가장 묵직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질량 덩어리는 달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중력을 뿜어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달의 남극이 품고 있는 비밀은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메마르고 거친 대지 아래 그리고 태양빛이 절대 닿지 않는 영원한 어둠의 구덩이 속에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물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은 우리를 한 번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즉 뜨거운 태양 빛이 내리쬐는 달의 한복판에서도 물 분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물은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어떻게 증발하지 않고 살아남은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달의 가장 역설적인 미스터리, 물의 존재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달의 심장부에 박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원이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달은 사하라 사막보다 수억 배는 더 메마른 땅으로 통했습니다. 대기도 없고 뜨거운 태양빛이 그대로 쏟아지는 그곳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커녕 수증기조차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달의 영구 음영 지역에 주목해 왔습니다. 달의 남극과 북극에는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햇빛이 닿지 않은 깊은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영하 230도까지 떨어지는 이 차가운 감옥 같은 곳이라면 해성이 충돌하며 남긴 얼음이 증발하지 않고 꽁꽁 얼어붙은 차에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었죠. 실제로 여러 탐사선이 그곳에서 얼음의 신호를 포착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역시 물은 저 어두운 구석에만 숨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나사는 우리의 이 안일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개조된 보잉 747 비행기에 거대한 망원경을 싣고 성층권을 비행하는 공중천문대 소피아가 달의 앞면, 즉 태양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곳에서 물 분자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달의 낮 기온은 섭씨 120도까지 치솟습니다. 지구라면 물이 펄펄 끓어 넘칠 온도죠. 심지어 달은 진공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물 분자는 생겨나자마자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당당히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이 내놓은 해답은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물 분자들이 달 표면에 흩어져 있는 유리 알갱이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아주 작은 미세 운석들이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끊임없이 표면에 충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기는 달의 흙을 순간적으로 녹여 작은 유리 구슬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유리 구슬이 형성되는 찰나의 순간에 주변에 있던 물 분자들이 그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혹은 과거 달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뿜어져 나온 화산 유리 속에 물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유리 알갱이들은 일종의 천연 보온병 역할을 합니다. 밖은 물이 증발해버릴 만큼 뜨겁지만 단단한 유리 속에 갇힌 물 분자들은 태양의 열기와 가혹한 우주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수백만 년을 버텨온 겁니다. 우리가 달의 흙을 한 움큼 쥐었을 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조 개의 미세한 유리 감옥이 있고 그 속에 소중한 물방울들이 숨어 있다는 상상,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태양풍입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수소 이온을 우주로 내뿜는데 이 수소 이온들이 달 표면의 암석에 포함된 산소 원자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물 H2O이나 수상이 OH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즉, 달은 스스로 물을 제조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명확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의 기지를 건설할 때 지구에서 물을 실어 나르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 한 리터를 달까지 보내는 데 드는 돈은 웬만한 슈퍼카 한 대 가격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달 표면 어디에서나 흙을 파내어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물은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가 될 것이고 산소를 분리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며 수소를 뽑아내어 화성으로 가는 로켓의 연료로 쓰일 겁니다. 달은 이제 단순한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가기 위한 주유소이자 전초 기지가 된 셈입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메마른 대지 위에 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실은 우리가 달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쪼그라드는 지각, 멈추지 않는 진동, 지구에서 건너온 산소로 붉게 변하는 표면, 그리고 지하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와 유리 속에 갇힌 물까지. 달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달이 숨기고 있는 건 이런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달을 관찰해온 사람들은 가끔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달의 표면에서 갑자기 정체 모를 빛이 번쩍이거나 안개 같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현상 말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 기묘한 불빛들은 수백 년 동안 기록되어 왔습니다. 대체 공기도 없는 달에서 무엇이 빛나고 무엇이 피어오르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달의 가장 신비롭고 논쟁적인 현상, 일시적 달 현상의 세계로 발을 들여보려 합니다. 유리 구슬 속에 숨겨진 물의 이야기가 달의 물질적인 신비라면 이제는 조금 더 눈에 보이고 그래서 더 소름 돋는 현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공기도 없고 생명체도 없는 저 적막한 달 표면에서 갑자기 환한 불빛이 번쩍이거나 정체 모를 안개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건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간 수많은 천문학자가 실제로 목격하고 기록해온 이른바 일시적 달 현상 Transient Lunar Phenomena TLP이라 불리는 미스터리입니다.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 달을 관찰하던 사람들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8세기 위대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달의 어두운 부분에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밝은 빛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소에 아주 뚜렷하게 보이던 크레이터가 갑자기 뿌연 안개에 갓싸인 것처럼 흐릿해지는 것을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달 표면 일부가 붉은색이나 푸른색으로 잠시 빛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공기도 없는 달에서 어떻게 안개가 생기고 불빛이 번쩍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많은 과학자가 이런 보고들을 무시했습니다. 관찰자의 눈이 피로해서 생긴 착각이라거나 지구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왜곡이라고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아폴로 계획 당시 우주 비행사들에 의해서도 보고되었고, 현대의 고성능 망원경과 탐사선들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각이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 없는 실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기묘한 불빛과 안개의 정체에 대해 과학자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용의자는 바로 가스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달은 지금도 쪼그라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각이 갈라지며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때 지각 깊숙한 곳에 갇혀 있던 라돈이나 헬륨 같은 가스들이 틈새를 타고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스들이 달 표면에 미세한 먼지들을 공중으로 띄워 올리면 지구에서 볼 때는 마치 안개가 피어오르거나 구름이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은 정정이입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강력한 방사선과 태양풍을 그대로 막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의 아주 고운 먼지 입자들은 강한 전하를 띠게 됩니다. 서로 밀어내는 정정이 힘 때문에 먼지들이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게 되는데, 이 먼지들이 햇빛을 반사하면 특정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밝게 빛나거나 기묘한 색깔을 띨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지평선 너머에서
해가 뜨기 직전 대기도 없는 곳에서 기묘한 빛의 띠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정전기로 떠오른 먼지들이 만든 현상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단순하게는 우주 공간을 떠돌던 미세 운석들이 달 표면에 초고속으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섬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붉은 안개나 불빛은 운석 충돌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특히 아리스타르쿠스라고 불리는 특정 크레이터 근처에서는 이런 현상이 유독 자주 보고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지질 구조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무언가 에너지를 밖으로 내뿜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멈춰버린 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의 피부 아래에서는 지금도 가스가 소용돌이치고 지각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전기적인 힘들이 먼지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그 은은한 달빛 뒤에는 이처럼 격렬하고 역동적인 빛의 잔치가 숨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인류가 달의 기지를 건설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일시적 달 현상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겁니다.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가스나 정전기로 가득 찬 먼지 폭풍은 정밀한 기계 장비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우주 비행사들의 시야를 가려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달의 기상 현상이라 불러도 좋을 이 미스터리한 불빛들을 더 깊이 연구해야만 합니다. 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쪼그라드는 몸집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지구의 산소를 빌려와 붉은 녹을 만들며, 이제는 정체 모를 불빛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그런데 달의 이런 역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달에 직접 발을 내디뎠을 때 일어났던 도저히 믿기 힘든 반응입니다. 우리가 달 표면에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달은 마치 거대한 금속 종처럼 웅 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대체 달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달의 구조에 대한 해괴한 이론들을 불러온 종처럼 울리는 달의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달의 표면에서 번쩍이는 기묘한 불빛과 안개 같은 현상들은 우리에게 달이 결코 죽은 공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 중에서도 과학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음모론과 가설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달에 직접 충격을 가했을 때 일어난 반응입니다. 달이 종처럼 울렸다는 아주 유명하고도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69년 아폴로 12호 임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사의 과학자들은 달의 내부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임무를 마치고 사령선으로 복귀한 뒤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달 착륙선의 이륙 단계를 일부러 달 표면에 추락시킨 것이죠. 일종의 인공적인 충격을 주어 지진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탐사선이 달 표면에 부딪히는 순간 지상 통제실의 지진계에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지구에서 이런 충격이 가해지면 진동은 금방 사라집니다. 지구의 지각은 수분을 머금고 있고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어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고 흩뜨려버리는 댐핑, 담핑 효과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은 달랐습니다. 충격이 가해진 직후부터 시작된 진동은 무려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당의 종을 커다란 망치로 때린 것처럼 달 전체가 웅 하고 울려 퍼진 겁니다. 당시 이 현상을 지켜보던 나사의 과학자 자빈드 모리스 유잉은 마치 누군가 종을 친 것 같았고, 그 울림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폴로 13호 임무 때는 훨씬 더 거대한 로켓의 3단 추진체 SIBB를 달에 충돌시켰습니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동이 무려 3시간 20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그 깊이도 지하 40km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공기도 없고 물도 없는 저 차가운 천체가 인류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이토록 오랫동안 비명을 지르듯 울린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세상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달의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것 아니냐는 파격적인 가설이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빈 공을 때리면 오래 울리는 것처럼 달도 사실은 인공적인 구조물이거나 내부가 비어 있는 거대한 금속 구체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었죠. 이른바 중공달, 헐로우 문 이론입니다. 물론 현대 과학은 달이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종처럼 울렸는지에 대한 과학적 해답은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달이 종처럼 울린 진짜 이유는 달의 지각이 극도로 건조하고 파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의 표면은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 운석 충돌로 인해 바위들이 잘게 부서진 레골리스 층과 그 아래에 균열된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달에는 지각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거나 진동을 흡수할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암석들이 서로 꽉 짜여 있지 않고 느슨하게 깨진 채로 쌓여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충격이 가해지면 에너지가 흡수되지 못하고 이 파편들 사이를 끊임없이 반사하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치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금속 튜닝 포크 소리굽소에처럼 말이죠. 이 종소리는 우리에게 달의 속살이 얼마나 거칠고 메마른지를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행성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를 입고 굳어버린 딱딱하고 건조한 골격만이 남은 세계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 울림이 전해준 데이터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낳았습니다. 진동이 전달되는 속도와 패턴을 분석해 보니 달의 내부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균형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달의 앞면과 결코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은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성을 합쳐놓은 것처럼 지질학적 특성이 판이했습니다. 종처럼 울리는 이 기묘한 천체는 왜 한쪽 면만 유독 두껍고 험난한 지각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앞면에만 거대한 용암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걸까요? 달이 내는 그 긴 울림은 어쩌면 자신의 태생에 얽힌 비밀을 풀어달라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울림의 끝을 따라 인류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달의 어두운 이면, 즉 뒷면의 미스터리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행성이 숨어 있습니다. 달이 왜 이토록 기괴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그 뒷면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마주하는 달은 언제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조석 고정 현상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달의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59년 소련의 루나 3호가 인류 최초로 그 뒷모습을 촬영해 지구로 보내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앞면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져 있을 거라 막연히 짐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베일을 벗은 달의 뒷면은 우리가 알던 달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다른 행성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정도로 기괴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는 달의 앞면에는 바다 마리아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어두운 평원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 마그마가 분출되어 굳어진 이 현무암 지대 덕분에 우리는 달에서 토끼 모양을 찾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뒷면에는 이런 어두운 바다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끝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운석 구덩이와 험준한 산맥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온몸에 흉터가 가득한 전사의 등처럼 희고 거친 지각이 뒷면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비대칭이 생겨난 걸까요? 과학자들이 탐사 데이터를 분석하며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은
달의 껍질, 즉 지각의 두께였습니다. 달의 뒷면 지각은 앞면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앞면의 지각이 평균 30바 40km 정도라면 뒷면은 그보다 15, 20km나 더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너무 두껍다 보니 내부의 마그마가 표면까지 뚫고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뒷면에는 앞면과 같은 거대한 용암 평원이 생기지 못한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설 중 하나는 바로 2개의 달 이론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하늘에는 지금의 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작은 두 번째 달이 함께 떠 있었다는 상상입니다. 이 작은 달은 지금의 달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중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거대한 달의 뒷면과 충돌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충돌의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정면 충돌이 아니라 아주 느린 속도로 툭 부딪힌 이른바 빅 스플랫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진흙 덩어리를 벽에 던지면 쩍 하고 달라붙는 것처럼 작은 달이 커다란 달의 뒷면에 그대로 으깨지며 펴 발라졌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달의 잔해들이 거대한 달의 뒷면을 덮어버렸고, 그 결과 뒷면의 지각만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졌다는 설명이죠. 우리가 보는 달의 뒷면은 사실 다른 천체가 달라붙어 만들어진 우주의 덧살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초기 지구의 뜨거운 열기에 주목합니다. 달이 막 만들어졌을 때 지구 역시 마그마로 뒤덮인 불타는 행성이었습니다. 달은 지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열기가 달의 앞면을 끊임없이 달구었습니다. 반면 지구를 등지고 있던 뒷면은 우주의 차가운 공간에 노출되어 훨씬 빨리 식을 수 있었죠. 뜨거운 앞면에서는 암석 성분들이 증발하거나 액체 상태로 머물렀지만 차가운 뒷면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칼슘 같은 성분들이 먼저 굳어지며 두꺼운 지각을 형성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지질학적 차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흉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의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달의 내부 구조와 중력 분포, 그리고 자원 매장량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을 때 보내온 데이터들은 우리가 앞면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암석 성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달의 뒷면은 태양계 초기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거대한 타임캡슐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야 겨우 달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왜 그토록 다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칭의 미스터리가 풀리기도 전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달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은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차지해야 할 거대한 기회의 땅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달의 앞면과 뒷면이 보여주는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달의 모습은 과연 진짜 달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달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일부분만을 보며 다 알았다고 자만했던 걸까요? 달의 뒷면에 숨겨진 이 거칠고 투박한 진실은 이제 인류의 새로운 야망과 맞물려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 현재를 봅시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수많은 민간 기업이 사활을 걸고 달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다음 수백 년을 책임질지도 모를 엄청난 가치와 권력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을 둘러싼 이 기묘한 현상들은 이제 과학의 영역을 넘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달을 향한 이 뜨거운 열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달을 향한 새로운 골드러시, 제2의
우주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달의 뒷면이 품고 있는 기묘한 이중성을 보며 우리는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호기심은 그저 관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과 거대 기업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달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우주 경쟁이 단순히 누가 먼저 발을 딛느냐는 자존심 대결이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2의 우주 경쟁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자원 전쟁이자 인류의 영토를 우주로 확장하려는 거대한 골드러시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지난 50년 동안 조용히 달을 바라만 보던 우리가 왜 갑자기 다시 달에 집착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해답은 달이 품고 있는 진귀한 보물들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바로 헬륨-C, 헤리움-C입니다. 헬륨-C는 지구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달 표면에는 수백만 톤이 널려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물질은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 발전의 완벽한 연료입니다. 단 1톤의 헬륨-4만으로도 인류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방사능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자원을 선점한다면 그 국가는 지구의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거머쥐게 될 겁니다. 수십조 달러의 가치가 달 먼지 속에 묻혀 있는 셈이죠. 하지만 헬륨-3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물입니다. 달의 남극, 그 영원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얼음은 단순히 마실 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을 정의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는데 산소는 우주 비행사들이 숨쉴 공기가 되고 수소는 로켓의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즉, 다른 지구가 아닌 화성이나 더 먼 우주로 나가기 위한 우주 주유소가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 연료를 가득 채워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 달에서 연료를 보충해 우주로 나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이득 때문에 미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들르는 게 아니라 아예 달 궤도에 정거장을 짓고 표면에 상주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중국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고 러시아와 손잡고 국제 달 연구 스테이션 ILRS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인도와 일본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달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우주 전쟁의 중심지가 우리가 앞서 미스터리한 질량 이상을 발견했던 남극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묻혀 있으며 태양빛을 거의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높은 지대가 있는 곳, 그 좁은 땅을 누가 먼저 차지하고 깃발을 꽂느냐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영토를 나누던 그 모습이 21세기 달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쟁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달의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아주 예민한 법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1967년에 체결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달을 소유할 수 없지만 자원을 채굴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먼저 가서 파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달은 평화롭게 빛나는 밤하늘의 위성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제8위의 대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에서 목격한 그 기묘한 현상들, 쪼그라드는 지각, 멈추지 않는 지진, 정체 모를 불빛들은 이제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부동산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기지를 지으려고 점 찍어둔 땅이 알고 보니 지진 위험 지대라면 우리가 채굴하려는 자원 위에 정체 모를 먼지 폭풍이 분다면 이제 인류는 달의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돈이자 권력,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달을 향한 이 거대한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역동적인 곳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기지를 짓고 자원을 캐내기 시작할 때 달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달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달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고를 던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미스터리와 야망이 교차하는 지점, 즉 인류의 달 거주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달은 더 이상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흔들리는 대지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인류와 달의 운명이 결정될 그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류는 이제 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깐 들렀다 떠나는 손님이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필두로 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곳에 기지를 짓고 자원을 캐내며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달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려는 바로 이 시점에 달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기지를 지으려고 점 찍어둔 그 땅 자체가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갑게 식으며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50m나 쪼그라든 달의 지각은 곳곳이 부러지고 뒤틀려 거대한 절벽을 만들어냈죠. 만약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 세운 정밀한 달 기지가 하필이면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단층선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각이 수축하며 땅이 솟구치는 순간 인류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1시간 넘게 이어지는 달 지진은 또 다른 재앙입니다. 지구의 건물들은 몇 초, 길어야 몇 분의 진동을 견디도록 설계되지만 달의 지진은 마치 멈추지 않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기지 전체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겁니다. 공기도 없는 그 적막한 공간에서 기지 벽면에 미세한 금이라도 간다면 그것은 곧 기지 안의 모든 생명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달의 이상한 현상들은 이제 더 이상 과학 잡지에나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달 거주자들이 매일 아침 직면해야 할 실질적인 생존 위협이 된 셈입니다. 우리는 또한 달의 남극에 숨겨진 그 거대한 금속 덩어리와 중력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합니다. 탐사선이 착륙할 때마다 중력이 미세하게 변하는 그 기묘한 땅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착륙과 이륙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리 구슬 속에 갇힌 물을 뽑아내고 지구에서 건너온 산소로 만들어진 붉은 녹의 성분을 분석하며 우리는 달의 자원을 활용하려 애쓰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달이 가진 거칠고 예민한 본성과 싸우는 과정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달에 대해 새로 발견한 이 모든 미스터리들은 우리가 달을 너무나 만만하게 보았다는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달은 그저 우리 곁을 지키는 조용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웅크리고 지진으로 비명을 지르며 정체 모를 불빛을 내뿜는 역동적이고 위험한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야수 위에 올라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달은 우리가 태양계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달에서 겪게 될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미스터리들은 훗날 우리가 화성에 가고 더 먼 행성에 도달할 때 우리를 지켜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달이 쪼그라들고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인류라는 새로운 생명체를 맞이하기 전 달이 겪는 마지막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달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평온하고 죽어있는 위성이 아닙니다. 달은 변화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를 향해 무언가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는 때로는 강력한 지진으로, 때로는 붉게 녹슨 표면으로, 때로는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기묘한 불빛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호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매일 밤 보는 저 은은한 달빛 뒤에 숨겨진 이 격렬한 진실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달은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달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겠죠. 달은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은 지금도 변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저 어둠 속에서 마주하게 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달의 뒷면, 그 깊은 어둠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